네,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수술 후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는데, 자,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부인과 수술 후 회복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여성의학과 노원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여성의학과 노원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가 바로 수술 후 부인과 수술 후 회복에 관한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회복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부인과 수술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게 있나요? 네, 부인과 수술은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자궁 경부와 같은 생식기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 시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난소 낭종, 자궁 내막증, 자궁 경부암, 난소암 등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자궁 근종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궁 근종 환자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정출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매우 심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크게 절개하는 개복 수술도 있고요. 작은 구멍 몇 개만 내서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이용한 로봇 수술, 그리고 질을 통해 자궁을 제거하는 질식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편인데요. 배를 크게 열지 않아 통증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회복이 빠른 편이라 양성부인과 질환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수술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요. 네. 수술 후에 회복이 좀 더디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수술 후의 회복,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네, 실제로 부인과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수술 후에 계속 피곤하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 왜 몸이 예전 같지 않느냐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회복은 단순히 상처가 잘 아물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잠도 잘 자고 혼자 잘 걸어 다니고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과 수술은 질환의 근치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수술이죠. 통상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환자가 식사가 가능하고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주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궁 절제술과 같은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은 퇴원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 증상과 회복기의 불편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과 질환의 골반 수술은 특히나 골반 안쪽 장기를 다루기 때문에 소화기계의 회복, 배뇨 기능의 회복 중요하고요.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인 회복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회복은 상처만 낫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상태를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부인과 수술 중에서도 이 자궁 절제술 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수술 부위 불편감과 통증,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 복부가 더부룩하고 빵빵한 느낌, 아랫배가 아프다 하는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식욕 저하를 경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 전 금식이나 마취, 그리고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스 등의 영향으로 장 운동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복강경 수술 이후에는 어깨나 가슴 쪽이 결리는 듯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할 때 넣었던 가스의 영향으로 횡격막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지만 혹시나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허리 통증, 목이 쉬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등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잠을 잘 못 자는 증상, 불안감, 무기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나타나는 증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예.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수술 후에
복통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통의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는 통증도 있지만 배 전체가 뻐근하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묵직하게 당긴다고 하시거나 콕콕 찌르는 느낌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보다 오래 앉아있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힘을 주거나 걷기 시작할 때나 이럴 때 통증이 더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지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열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복통도 복통인데요. 수술 후에 뭐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술 후에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은 증상을 의학적으로 수술 후 오심구토라고 용어를 부를 만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2~3명 정도에서 나타날 만큼 흔한 증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복강경 수술이나 부인과 수술을 받은 여성분들에서는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요. 이때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손목 안쪽에 위치한 뇌관혈이라는 혈자리가 메스꺼움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메스꺼움 완화에 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었군요.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수술 후 증상에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인과 수술을 받았는데 왜 허리가 아프지? 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좀 저리거나 하는 게 그래요. 조금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부인과 수술은 수술 부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술 자세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인과 수술은 다리를 올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나 다리 신경에 부담이 갈 수 있겠죠. 특히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 함께 동반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점차 회복이 되겠지만 드물게는 발목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감각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단순히 수술 부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부인과 수술을 받은 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나고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 또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비슷하기도 한데 네. 이것이 수술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궁 절제술이나 난소 제거 수술 이후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잠이 안 온다 또는 이제 관절통 같은 갱년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난소를 제거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경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난소를 보존했더라도 수술 후에 난소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서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 폐경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수술이나 약물로 인해서 갑자기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몸이 아직 그 호르몬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죠. 네. 그래서 증상을 조금 더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후에 갱년기 증상이 확 몰아서 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수술하는 것 그 자체로도 힘든데 네. 이런 갱년기 증상까지 나타나면은 환자들은 몇 배나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후유 증상에서 회복하는 것까지가 치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증상 회복을 좀 돕고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오. 그래요. 네, 최근에는 ERAS라고 해서 수술 후 빠른 회복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수술을 잘 끝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움직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수술 후에 이제 오래 금식하고 누워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 식사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간호사, 영양사, 통증 치료팀까지 함께 참여해서 통증을 줄이고 장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고 배뇨 기능과 체력 회복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네.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수술한 다음에는 회복은 그냥 환자가 알아서 맞아요. 각자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의료진들이 전체 나서서 이렇게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네. ERA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에 실제 회복이 얼마나 좀 빨리 잘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어. 연구에 따르면 ERAS를 적용했을 때 입원 기간이 평균 하루 이상 짧아지고요. 오. 수술 후 합병증과 재입원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덜 힘들다, 회복이 빠르다라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단순히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 일상 기능을 더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많이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확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ERAS에서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죠.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수면장애, 피로감과 같은 부분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회복기 불편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침구치료, 부항, 지압 등을 ERS와 결합했을 때 수술 후 오심 구토에서 30% 이상, 위장관 운동 회복과 수족 냉증에서 50%의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ERAS 프로토콜에서는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진통제 계열 약물들은 오심 구토, 어지럼증, 장 운동성 저하 등의 수술 후 회복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침 치료는 수술 후 통증이나 메스꺼움, 장 운동 저하를 완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침 치료가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고 통증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침 치료를 받는다. 처음 들으시죠? 사실 저 처음 들어요. 네, 저도요. 태우 씨도 처음 네, 듣죠? 그럼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통증도 침 치료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ERAS의 빈틈을 한의학이 이렇게 잘 채워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의학에서는 부인과 수술 후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수님 궁금하네요. 네. 네, 수술 후 회복 분야에서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의학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상과 출혈, 감염, 그리고 손상 이후의 회복 이런 것들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특히 창상치료와 지혈, 통증 관리, 손상된 기능의 회복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의료가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과제죠. 이러한 임상 경험은 오랜 시간 다양한 치료법과 처방으로 축적되어 왔는데요. 우리 몸에서 수술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보면 외상 후 회복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조직이 절개되고 출혈이 발생하고 응고 반응과 염증 반응이 이어진 뒤에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술로 인한 조직 손상을 수술 외상으로 부르고요. 의도적이고 통제된 형태의 외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상이던 수술이던 몸이 해야 하는 일은 같은 겁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을 정리하고 다시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수술은 현대의학이 만든 통제된 손상이라면 그 이후에 몸이 회복되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은 이런 회복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수술 후 몸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해진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손상된 조직 주변의 회복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각각 허와 어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네. 네. 지금 허와 어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네. 허라고 함은 네. 약간 사투리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몸이 좀 허하다. 아, 이래 허하노. 약간 이럴 때 쓰는 맞아요. 그 허인 거예요, 교수님? 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허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몸이 회복에 필요한 힘을 충분히 쓰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은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죠. 수술을 받으면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육과 저장된 영양분을 동원해서 회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무기력감, 체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확실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허하다의 허였고 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어혈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혈이면 이게 피가 뭉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뭉친 피가 아니더라도 수술로 조직이 손상되면 출혈과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일시적인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과 부종이 오래 지속되거나 회복 과정에서 조직 사이에 유착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손상 이후에 정체된 회복 상태를 어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즉 한의학적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들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 주변의 순환과 회복 환경을 개선해서 몸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데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과 같은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다량의 출혈과 같은 이상 반응, 혈전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장관 기능의 회복, 통증과 부종 관리, 조기 보행과 영양 회복 등을 통해서 환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고요. 현대의학에서도 단순히 수술을 잘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ERAS와 같은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능 회복, 통증 조절, 조기 보행, 영양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듯이 한의학 역시 같은 관점에서 회복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전제로 하되 그 회복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통증과 후유 증상이 오래 남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수술 후 회복에서 한의학이 접근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편히 쉬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낫는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좀 틀린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네. 충분한 휴식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오래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복을 위해서는 최근에는 오히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에도 앉을 수 있다면 앉고 다음 날부터도 짧은 보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 시작하고요. 가벼운 산책 수준의 활동은요. 혈전 예방과 장 운동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복압을 크게 올리는 운동은 복강경 수술 후에는 최소 4에서 6주,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6에서 8주 정도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 회복은 무조건 쉬는 것보다 몸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적절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몸이 잘 회복하기 어. 위해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보통 우리가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수술 후에 장음이 들리거나 가스가 나온 걸 확인하고 금식을 푸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가능한 한 빨리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잘 먹지 못하면 근육이 빨리 줄고 회복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 식사를 시작하고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속이 좋지 않고 메스꺼울 수 있기 때문에 미음이나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지만 상태가 괜찮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변비 예방을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인과 시술, 그러니까 특히나 자궁절제술 후에 부부 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자궁절제술 후에는 질 안쪽 봉합 부위가 충분히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6에서 8주 정도는 성생활을 포함해서 질 안으로 어떤 것도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복 초기에는 질 건조감이나 아랫배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날짜라는 것보다도 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통증이나 출혈이 남아있다면 무리하지 않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몸을 열심히 회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마음의 회복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수술 후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조금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몸 못지않게 마음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예상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요. 특히 자궁절제술 같은 수술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성에 대한 상실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증과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우울감과 불안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회복은 단순히 상처가 아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환자가 네. 몸도 마음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음. 주변에서도 정말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수술 후에 그럼 회복을 위한 한방 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 게 좋을까요? 네, 회복 속도는 수술 종류와 범위, 환자분의 기존 체력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수술 후 1, 2주 사이에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실제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개복 수술이나 절제 범위가 컸던 수술에서는 회복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에는 통증이나 부종, 복부 불편감, 장 기능 회복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체력 회복이나 수면, 심리적인 안정까지 함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다시 일상생활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또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수술 후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몇 주 만에 일상으로 복귀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후유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복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되느냐입니다. 수술 후 회복의 목표는 단순히 상처가 아물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내 몸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또 혼자 너무 참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몸과 마음의 회복 신호를 잘 살피면서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부인과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환자들의 건강한 회복과 또 일상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기대를 해보죠. 지금까지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여성의학과 노원지 교수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